Manners make it cat.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스맨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게 양스맨이 시작되었는데요. 캐스맨과 양스맨 자가 두 개가 생겨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정신 똑바로 잡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리뷰를 하기 앞서서 우리 고양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가려고 해요. 이 리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냥냥이가 어떤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고양이 야옹이의 역사와 식습관, 또 고양이 사료 선택 기준 등등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시작이라 좀 많이 설레고 좀 혼란스럽고 떨리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냥냥이 아주 작은 맹수입니다. 이 보통 집 고양이와 야생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알아볼 아이들은 집 고양이겠죠. 이렇게 치즈냥, 고등어냥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다 집 고양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반쪽이들과 집사님과 저 양스맨이 함께 알아볼 야옹이들입니다. 이 야옹이들은 태생부터 맹수였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작은 설치류를 잡아먹던 작은 맹수들을 고대 이집트 때부터 반려동물화 시킨 거죠. 이 사막 고양이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고양이들의 조상격이라고 해요. 특히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리 고양이들이 더 특히나 신격화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당시 반려동물화 됐던 사막 고양이가 가장 인류를 위협했던 독사를 사냥할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 엄청 신격화하고 좋아하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냥이들은 뼈와 연골이 사람과 이 멍멍이 강아지에 비해 정말 많아서 아주 물렁물렁하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뼈만 쏙 들어가면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연해요. 저도 고양이 볼 때, 제 아이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간 거지 하는 경우가 좀 되게 있어요. 실제로 2017년에 그 괴짜들의 노벨상인 이그 노벨상에서 고양이 유체설 논문을 쓴 사람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액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신체적인 특성과 타고난 이 유전적 호기심으로 참 구석진 곳 좋아하고 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집을 샀는데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이 박스를 집으로 여기는 오픈 일도 종종 발생하죠. 저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참 이 스크래처 하우스 사주니까 그 밖에 스크래처 몇씩 팍팍팍 긁고 실제 집은 그 스크래처 박스를 알더군요. 참 우리 같은 집사만 몰라주는 우리 묘르신들 참 많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고양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고양이의 소화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맹수인 고양이, 소화기관은 어떨까요? 잡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앞에서 맹수라 했죠? 당연히 육식동물에 가깝습니다. 고양이의 위는 작은 양의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소장 자체가 몸 길이에 비해 길어서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는 데 익숙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고양이는 몸 길이와 소장의 비율이 1대4이고 강아지는 1대6, 초식동물인 소는 1대20까지 되기도 합니다. 이 초식동물일수록 소장이 아닌 다른 소화기관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셀룰로스 같은 섬유질을 분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채식동물한테 뜻하기도 해요. 또한 이 고양이 입속 침에는 이 아밀레이스, 즉 아밀라이제가 분비되지 않아 탄수화물 부할 효소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대 야생 고양이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육식에 특화되었고 실제로 육식을 해왔다는 거죠. 현대의 고양이도 이와 똑같은 유전적,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식에 특화되었고 탄수 화물보다 당연히 단백질과 지방을 더 잘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단백질과 지방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사료 영양 바이블, 즉 AFCO 가이드라인만 봐도 강아지와 고양이의 필수 단백질 요구량은 다릅니다. 어린 퍼피, 즉 강아지는 사료의 킬로그램당 22.5%의 단백질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어린 고양이 키트는 30%죠. 또 성견은 18%로 확 줄어드는 것에 비해 고양이 성모는 26%입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단백질 수치는 확실히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높습니다. 여기서 단백질과 지방의 권장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이들 어떤가요? 우리 양이, 특히 우리 묘르신들 물 정말 안 마십니다. 이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고양이 건강에 가장 큰 적이자 문제인 신부전 위협이 커집니다. 이런 고양이의 신부전 원인을 도쿄대학교가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맹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공존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사냥을 통해 혈액과 체액으로 수분량을 보충해 왔고
그 결과 별도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야생 생활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고여있는 물을 부패한 것으로 인지하여 더더욱 물을 안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별도로 보충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양이들은 습식 사료 혹은 흐르는 급수기를 사용해 수분 함량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사실 이게 수분 함량 좀 많이 먹어라,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고양이 리뷰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게 여기는 문제라서요. 우리 꼭 같이 해답을 찾아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고양이 리뷰를 진행할 때 강아지와 다르게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양질의 단백질. 둘째, 칼로리. 셋째, 영양소와 레시피입니다. 자, 첫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아지와 다르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단백질도 양질의 단백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 사료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바로 옥수수와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 단백질 필러입니다. 고양이의 단백질 요구량이 높으니까 좀 저렴한 옥수수 단백질로 보충하는 것이죠. 이런 필러 말고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먹는 것과 유사한 신선한 육류가 사료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백질 함유량만 보는 것이 아닌 얼마나 좋은 육류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얻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둘째, 칼로리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이 영역동물로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양이는 인도 캣이고 그만큼 활동량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뚱냥이가 많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따라서 칼로리가 너무 높은 사료면 금방 살이 찔 수 있어서 낮은 칼로리 사료가 한국의 고양이에게 좀 더 적합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야 성묘나 이제 시니어, 노령묘 기준이며 키트는 성장의 우선이라 고칼로리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사료 리뷰하면서 천천히 찝어보겠습니다. 셋째, 영양소와 레시피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고양이는 산책을 나가고 있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인도 캣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아플 원인은 강아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들은 주로 아픈 원인이 바로 식이입니다. 식이. 이 식이는 사료와 간식, 음수량 등등 먹을 것 그 자체를 뜻하는 건데 이 바로 먹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식이가 원인이기 때문에 사료를 볼 때 좀 더 디테일한 영양소와 그 회사의 레시피를 좀 더 깐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 영양소 기준은 유럽의 PDF, 유럽의 영양소 가이드라인인 PDF와 미국의 AFCO 기준, 즉 PDF, AFCO 기준 둘 다 깐깐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 중점적으로 아미노산 내 메티오닌 수치와 타우린, 고양이 스스로 활성화할 수 없는 아라키돈산과 비타민으론, 비타민 A 등등 소상한 영양소 수치를 비교하며 따져볼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양스맨으로 첫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고양이의 역사, 식이 습관, 앞으로 리뷰할 때 중점적으로 볼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해가 자랑하는 사료 체크 포인트는 고양이에 맞춰서 살짝 변화가 생기는데요. 다른 것은 다 똑같고 두 번째 기준인 하이미트, 육류 함유량이 좀 더 올라갈 예정인데 이건 고양이 체크 포인트 편으로 따로 다룰 예정이니까 꼭 함께 봐주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있고 영상 내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 게시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푸드 선택은 보호자님 몫이란 걸 강조하며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 양스맨이었습니다. 우리 반쪽이야 반해를 처음 보신 집사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